조금 전에 박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해요?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이 정도는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통일부의 유엔 대북 제재의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유엔 대북 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 제 담당 국장한테 좀 답변을 빨리 답변하세요.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비공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업무 수행 지침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빨리 답. 예.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예, 통일부 발언해 교육국장 김창현입니다.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위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원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비서실에서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담당자가 명쾌한 이유 없이 무조건 비공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유엔에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걸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제재 면제를 신청한 그 업체의 영업 비밀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관계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업체가 여기 등장합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 대북 제재 면제에 왜 업체가 등장해요? 그 사업별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월대라고 했을 때 그 만월대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은 품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공개하세요. 이거 제가 요청한 이 자료 빨리 보내도록 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을 넘도록 여야가 이걸 합의를 못해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스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만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 검사를 없애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 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한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은 북한 인권의 주무부처는 통일부 장관인데 장관이 된 지금도 북한 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장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일연구원 같은 데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얼마만큼의 확실한 근거를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휴멘트도 넣고 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탈북민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북한 인권기록센터에서는 한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2017년에 43.6%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장관? 예, 이번에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공고 중에서 그래도 북한이 수용한 비율들이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유엔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이 아주 잘 보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잘못 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증진 정책 Q&A 자료 책자를 보면은 북한은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피구금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국적을 가질 권리, 재산권, 가족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북한 인권 백서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그 관련된 법제를 새로 신설하거나 한 부분들을 아마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형성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이러한 제정을 해놓고는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 편만 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발간해서 되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이 이거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쭉 열거한 그런 내용 여러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를 쭉 해가지고 법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보고서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그런 법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잘 현실에서 시행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서 만드시고 장관 이만갑하고 모란봉 클럽 보고 있습니까? 제가 TV를 잘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런 프로도 안 보고 있다는 건 당연 직무를 가지고 유기하는 거예요. 그 두 프로를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장관이 그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통일부 장관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